예, 주말에 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인덱스는 좀 주춤했고, 금리도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급등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급등했던 국제유가도 일단은 80달러 초반에서는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자체도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뭐 1% 이하의 어떤 상승 정도니까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차분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종목별 변화는 좀 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주가 좀 제법 많이 올랐고, JP모건이 실적 호조로 주말에 급등을 하면서 주간 거의 9% 가까이 올랐고요. 애플은 주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주춤하고 그 아랫단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좀 갇혀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높아져 있긴 하지만 작년도 연말의 고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초의 고점 그 사이 구간에서 좀 갇혀 있거든요. 좀 저항대로 인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뭐 수치를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체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저게 이제 매출 가로하는 이제 EPS인데 대부분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금융주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JP모건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성적이 나오면서 7.5%, 저 아래 못난이 부근에서 돌고 200일선 지지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었는데 한 방에 그냥 51선 위까지 확 올라서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가 이제 7.5%나 급등했는데, 대형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전체 예금 추이를 이제 보여주는 차트인데, 은행 문제 빵 터지고 나서 대형 은행 쪽에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다른 쪽으로는 다 자금이 이탈하고, 특히 중소형 은행 쪽은 자금이 유출됐는데, 이게 뭐 중소형 은행에서 자금이 확 빠져나가는 그런 게 이제 그래프로 나왔죠. 근데 대형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 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대형 은행들의 실적은 이번에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난주를 봤더니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소형 은행까지도 예금이 유입되는 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사태 관련된 예금 인출 러시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예금이 유입되면서 사실상 거의 종료가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데, 소매 판매. 네, 3월 소매 판매를 봤더니 전월 대비 마이너스 1.0. 예,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뭐 자동차 같은 고가품 구매가 줄어들고 에너지, 그러니까 가스 같은 어떤 에너지 비용이 떨어진 게 이제 주요한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CT에서는 전반적인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최근 들어서 5달,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이후에 5번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중에 4번이 전월 대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월의 지표들이 대체로 보면 좀 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1월 지표도 저는 액면 그대로 좀 믿기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계절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표 이제 손보면서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이번 달 보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는 거는 감소했다라는 건데, 품목상 아래 내려가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는 품목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 한두 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소비가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 인플레이션 진정 요인인데, 나쁘게 그날 또 기분 나빠서 하락 재료로 해석하려면, 이거는 그냥 이거 소비 경기 침체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쪽에 해석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앞으로 경제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전달보다 좀 올라가긴 했지만 시장에서 더 주목한 건 이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1년 정도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년 정도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려 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3.6에서 4.6으로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동결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갑자기 확 튀어버리니까 이거 5월이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분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저거 올라간 것도 또 일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가 경기 침체는 걱정되는데 또 인플레이션은 쉽게 안 꺾이고, 그러면 금리는 더 올릴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되면서 주말 미증시가 조금 좋지 않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 심리를 좀 데이터로 뽑아본 건데 전주에는 강세장 예상하는 사람이 33%, 약세장 예상하는 사람이 35%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를 보니까 강세장 예상이 줄었어요. 26.1%로. 근데 그렇다고 약세장 전망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이 40% 가까이로 확 늘어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증시가 당분간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다는 조금 갇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좀 지지고 볶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미증시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닝 시즌 출발은 괜찮은데 이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대형 금융주가 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제 다른 어떤 대형 IT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적 가지고 이제 어닝 시즌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이전보다는 좀 톤이 다운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센 발언은 안 하는데 다만 아직도 물가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발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굴수비라든가 일부 어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금리를 좀 올리고 계속 버텨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뭐 주식시장에 큰 변수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이제 발언들에 따라서 금리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수정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행인 건, 그러니까 미증시는 미증시대로고 신흥시장의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이머징 시장의 자금 동향인데 녹색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녹색이 이제 주식 쪽 자금인데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유입 쪽에 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쪽에서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을 갑자기 확 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자금 동향은 뭐 나쁘진 않다. 요거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관련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가 1% 정도 빠졌고, 야간 선물이 0.4% 빠졌고, 환율은 올라서 1,302원으로 왔는데, 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신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된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미증시에서 업종별 이제 상대 상승 강도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S&P 500 전체로 봤을 때 S&P 500 내에서 이제 지수보다 더 강한 업종 수 종목들이 32%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대 3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압도하는 종목이 30%, 지수보다 못난 종목이 70% 정도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실 2차 전지가 세게 가고 뭐 몇몇 종목들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상은 멈출 것 같으니까 이제 빠질 장은 아니고, 근데 경기 침체는 또 걱정된다고 하니까 이건 민감주가 좋은지 아니면 금리가 멈추니까 또 금융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투자자들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숫자가 좋거나 아니면 미국에는 예를 들어서 빅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현금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집중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업종에만 자금이 유난하게 몰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지수는 괜찮은데 종목들은 재미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은 지수는 그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의미 두기보다는 좀 차별화 장세를 염두에 두고, 또 하나는 자금이 또 적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잘한 종목 쪽보다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쪽에 자금이 몰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숫자가 확실하거나 이거는 이제 턴이 됐다 이렇게 싶은 종목군들 쪽에 자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다려서는 내 종목이 뭐 언젠간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이래서 올해 내내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이다.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래프나 이런 거 제가 또 열심히 뭐 이제 여기 리서치해 보시면 제가 데이터 이 그래프에 이런 것들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뭐 역대 약세장 이후에 반등폭이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열심히 데이터들 막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거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이제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